오늘은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의식 활동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이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인데, 이 무의식을 나의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려서 자각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의식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의식을 잘 통합을 시켜서 내 삶을 내 불만족스럽게 살아가지 않고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나 방법을 무의식의 의식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의식을 그 의식과 통합을 시키려면은 일단 나의 무의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영상에서 짧게나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후반부에는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가 있어요. 6월 모평에 수험생들이라면은 알 텐데, 평가원 시험에 이번에 나왔던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는 이 언어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여서 이 시와 함께 짧게나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권쌤의 이 TV 채널은 사실 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심리나 명상, 또 자기 개발, 삶을 창조적으로 또 참나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일반인들도 뭐 얼마든지 충분히 널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대로 경계 없이 널리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렇게 경계 없이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체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데는 또 어떠한 무의식이 저한테 작용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고, 또 저희 성격적으로도 이런 자유로운 형식이 더 좋습니다. 이걸 양해해 주시고요. 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모두 널리 잘 활용해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 무의식이라는 게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중요한가, 이런 점들을 좀 언급을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는 존재인지 인간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리가 조금이나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언급을 하자면, 이 무의식이라는 거를 심리학이나 과학의 영역으로 처음으로 이끌어들이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예요. 19세기 말에서 1930년대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영역을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감각의 대상들을, 그런 의식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 주목을 끌었고, 그의 이제 후계자 겸 비판자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 그보다는 이제 훨씬 20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이보다도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근원적인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무의식을 억압된 유년기라든가 어떤 과거의 양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나치게 억압되고 통제된 것, 주로 이제 성의식, 성적인 억압된 성적인 의식이 바로 이제 무의식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빙산에 무의식이 이렇게 크고 의식은 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으로서는 그렇게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무의식은 그보다 훨씬 넓고, 성적인 억압된 성적인 그러한 통제된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굉장히 근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무의식도 있고 집단 무의식도 있다 해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인간의 창조적인 차원의 또 근원적인 것으로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무의식은 운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은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막 결정을 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칼 융은. 그만큼 이 무의식을 안다는 것은 내 의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의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광대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시켜 나갈 때에야 비로소 참나,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무의식을 안다는 것은 또 무의식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운명적인 것이고 삶의 근원적인 창조적인 삶의 본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칼융에 의해서 이제 더욱 강조가 됐죠. 무의식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계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밀턴 에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8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20세기 그 최면학의 대가인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무의식이라는 게 창조적인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우리가 잘 쓰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그래서 무의식과 빨리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 무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의식은요, 이제 프로이트하고 그 이후 사람까지 다 이제 종합을 해서 보자면은 무의식은 첫 번째로 과거에 억압된 과도하게 통제된 나의 본능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은 과거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줘야 됐는데 그게 너무나 과도하게 통제된 것이었어. 어떤 성의식을 포함해서 뭐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뭐 장남이 아닌 또 장남 자체도 너무 거기에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론적인 규범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발현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의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무의식이죠. 풀어줘야 될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고 두 번째는 꼭 과거의 그 유년 시절에 그 통제된 억눌린 표출되지 못한 욕망이나 본능 이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습관화된 자동 반응적인 무의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편리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중얼중얼중얼하는 어떤 말을 한다든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무의식입니다. 습관화된 무의식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창조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의 무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의 그 무의식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조적인 잠재적 가능성으로의 무의식이 이것과 관련된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의식 세계에 포착되지 않은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의식에 포착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흔히 통상적인 말로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 낯선 모습을 발견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거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거나 요거는 무의식과 만나야 될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의식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참나를 가지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나의 내면하고 내가 나 자신과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만 보면 괜히 막 짜증이 나. 또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굉장히 거슬려요. 그 사람만 보면 공격적인 욕구가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욕구가 나한테 있나? 이렇게 낯선 모습이 나한테 있죠. 또 내가 아는 나하고 타인이 보는 나하고는 전혀 내가 아닌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무의식을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어떤 권위주의라든가 어떤 그 과도한 어떤 사람에 대한 혐오증, 그 공격적인 발언, 자꾸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자꾸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이렇게 틱틱 내뱉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럼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에게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내가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요. 세상과 다투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과 갈등을 덜 일으키면서 상대는 상대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자유롭게 놓아주고 나 자신은 나 자신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참다운 나로서 내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해 나갈 뿐이지 세상과 상대와 다투지 않고 내가 또 나 자신과 너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덜 괴로워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의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오규원의 그 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대상이나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 욕구, 생각을 언어로서 쓰고 언어로서 말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무의식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의식 활동이고 당연하죠. 의식 활동의 대표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이제 개념이고 관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을 끌어내고 드러내는데 언어보다도 더 훌륭한 그 매체는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명료하게 쓰고 말하는 것은 나의 무의식을 발견하는데 최적화된 매체다.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그 표현 언어, 이 언어는 사실은 어떤 고정된 것이거든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부분성, 언어의 명료성도 있지만 언어의 부분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실상을 다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명료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부분에 제약된 그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의 제약성을 알고 2단계는 그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대상과 나 자신으로부터 노연하는 거.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 2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시가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예요. 물론 이제 오규원의 봄은 그것을 뭐 대놓고 겨냥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그 시를 일단 한번 보고 같이 이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시니까요. 금방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 자기 내면의 그 갈등이라든가 세상과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하나의 그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는 시로도 읽혀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게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오르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이게 오기원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죠. 내 언어 속에 서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언어 앞에 서라. 또 있죠. 1년에서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이 개똥이 있다면 나의 언어 앞에 와서 굴러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식을 의식화하는 이 언어의 강력한 명료화 단계입니다. 언어를 통해서만 이 바깥 대상이라든가 어떤 감각의 지각 대상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내 의식 속에서 자각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도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야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로 명명한다는 것은 언어로 인한 뚜렷한 의식화 작용이고, 언어로 인한 자각이고, 언어로 인해서 명료하게 대상을 인식하는 단계, 이게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식을 언어로 인해서야만이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나도 몰랐던 무의식을 의식화의 그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의 의식화의 그 작용을 가장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어의 역할인 것이죠. 언어가 아니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각했던 것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표현하고 말하고 털어놓고 글로 쓴다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연인데, 자, 봄은 자유다. 됐죠?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유가 아니라면은 꽃피는 지옥이라고 해도 된다. 이 봄을 꽃피는 자유의 세계 이렇게 하지 않고 꽃피는 지옥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 봄은 지옥이다. 언어의 관습적인 그 언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냐? 자, 자유다. 이것은 언어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요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자각을 했는데, 그 자각을 한 것은 언어의 한계가 돼요. 그 부분이거든요. 자연의 이치는 전체라면은 다양하고 다채롭잖아요. 근데 언어로 딱 명명하는 순간 명료하게 인식은 됐는데 그 인식의 한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언어가 지닌 이런 거 어떤 인지 세계, 이게 의식인데 이게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무의식의 의식화 단계 2단계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계는 이 언어로 인해서 명료화가 됐지만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그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나의 의식 세계에 있는 나의 어떤 그 인식 세계, 나의 의식의 한계를 알고서 거기서부터 벗어남으로써 대상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 단계의 어떤 그 2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자꾸 걸리고 짜증나고 공격적인 것이 되고 어떤 혐오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대상에 언어를 붙이죠. 너는 쓰레기다,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 단계입니다. 이게 언어로 딱 나도 몰랐던 그 짜증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1단계라면은, 2단계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것으로 돌려주고, 나 자신은 영향을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덜 받으면서 나 자신 또한 내 자신이 명명한 그 언어의 그 틀 속에서, 구속 속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대상대로 자기 문제로 놓아두고 그 대상의 문제점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대상대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잠재적 가능성이나 나의 갈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의 문제점에 내가 덜 구속이 되고, 대상의 문제점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고 내가 나가야 될 창조적인 방향으로 온전히 내 에너지와 힘을 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단계, 이게 바로 언어를 놓아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참나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오기원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 시가 이제 그런 것을 명백하게 겨냥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도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오기원의 봄이라는 시를 감상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고, 왜 중요하고, 또 무의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또 무의식이 의식화하는 것이 참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칼 융이나 밀턴 에릭슨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당면에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 내면 속에서 가장 구하고자 하는 것을, 나의 내적 동기를 찾아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나 일반인들, 또 심리 명상,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이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 무의식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고, 내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가장 덜 괴롭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